광고 효율이란 효율을 좀 이제 책정하시는 건데, 광고를 막 집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전환율이 뭐 좋았다라고 해서 일 매출이 한 10만 원 정도가 나온 거죠. 일 매출 10만 원. 마진율 10%면 하루에 10,000원을 버신 게 된 겁니다. 10,000원을. 하루 광고 비용을 근데 10,000원을 쓰신 거죠. 매출에 광고를 10,000원 썼다. 그러면 1000%라는 광고 효율이 나온 겁니다. 이게 광고 수익률인데, 광고 수익률이 1000%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의미가 있나요? 저 기준치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매출의 10%를 광고를 쓴다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맞나요? 보통 판매자들은 매출의 8에서 10%를 광고비로 책정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책에. 근데 실제로 내 마진율이 10% 갖고 저렇게 된다면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더 쓰거나 덜 쓰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본인만 알고 있는 거죠. 왜? 내가 물건을 가져오는 공급가는 나만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 다르다는 거, 개념은 실제로 팔아보고 먼저 분석해 놓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잡을 때는 마진율에 적용을 해야 된다. 몇 퍼센트 이상일 때 광고효율에서 이익이 난다라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거죠. 무조건 1000% 이상이 나야지만 이거는 광고의 이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100클릭에 곱하기 1%에 곱하기 10,000원에 는 10,000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출을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100클릭을 받았어요. 100클릭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산 거죠. 1%. 한 명이 사서 얼마를 결제하신 거예요? 10,000원을 결제하신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10,000원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클릭당 들어간 비용은 100원이죠. 100원 맞아요? 광고를 10,000원 썼잖아요. 10,000원 썼는데 100클릭이 났잖아요. 한 클릭당 들어간 비용은 100원. 100 나누기 10,000원. 이렇게 한 거죠. 그쵸? 그리고 한 명이 구매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얼마? 10,000원. 왜? 한 명밖에 안 샀으니까요. 광고비 10,000원 썼잖아요. 그쵸? 그리고 전환율 10%일 때를 가정해 보자라는 거예요. 아까 전환율 이제 약간 클릭과 광고와 전환이 이제 합쳐지기 시작하는데, 1%일 때는 네, 수치가 형편없죠. 다 형편없어요. 이건 뭔가 의미가 없어지는 행위예요. 근데 이게 10%로 딱 상승하는 순간에 100클릭에 10명이 산 거죠. 보통은 신규 판매자 약 15% 정도 나옵니다. 근데 10명이 사주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한 10만 원 정도가 난 거죠. 그러면 한 명이 구매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1,000원. 0이 하나 빠졌고, 광고 수익률은 1000%에서 몇 %로? 10,000%로 상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제일 오늘 강의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상품을 결국엔 고객이 좋아하는 구성 요소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품이나 그냥 가만 내비두고 있는 상품이라면 절대로 전환율은 상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G마켓 안에 여성 의류 카테고리만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출이 좋을 것 같으세요? 아니죠.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 존재 자체도 다양한 판매자를 받아서 다양한 고객을 받기 위함입니다. 삼박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런 거. 그래서 비슷한 형태를 갖추면 조금 더 유리해진다라는 거. 최대 최소 전환 비용입니다. 그래서 매출 10만 원에 하루 광고 비용 10,000원 썼어요. 전환수 5명입니다. 그래서 원피스 하루 광고 비용을 보니까 4,000원을 투자해서 5클릭을 받으신 거죠. 그쵸? 그리고 시폰 원피스는 2,000원을 투자해서 10클릭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가을 시폰 원피스 1,000원을 투자해서 10클릭 받은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자질구레한 키워드들, 그거를 다 합쳐보니까 3,000원을 투자해서 약 15클릭 정도를 받는 거겠죠. 한 클릭당 들어가는 비용이 800원, 200원, 100원, 200원이에요. 이 중에서 가장 광고를 잘 집행한 광고는 어떤 키워드일까요? 광고가 가장 잘 집행된 키워드. 1번, 2번, 3번, 4번. 4개 중에서 3번인가요? 네, 3번이죠. 왜냐면 1,000원을 투자했는데 10클릭. 만약에 얘랑 두 개가 경쟁이 붙는다고 한다면 금액 때문에 얘가 1등인 거죠. 그쵸?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아까 뭐 데이트 코스부터 해갖고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저 원피스는 만약에 클릭이나 금액을 상관하지 않고 처음에 내가 상품을 맞닥뜨렸을 때 원피스를 내가 팔 거예요. 그럼 이 원피스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저한테 완전 필수 키워드잖아요. 근데 실제 광고에 들어가면 어떤 키워드예요? 버리셔야 하는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4,000원을 투자했는데 5클릭을 받아서 한 클릭당 가격이 800원이에요. 차라리 저 4,000원을 쪼개서 좀 더 많은 클릭을 받을 수 있다면 5클릭 설마 못 받겠어요? 받겠죠. 그렇죠?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눠갖고 받으시면 훨씬 더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조회수가 높다고 해서 클릭률이 높은 건 아닙니다. 그쵸? 네. 조회수가 낮다라고 해서 클릭률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쵸? 근데 보통은 보면은 조회수가 많은 건 클릭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조회수가 워낙 많은데 클릭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요. 근데 그게 현저하게 떨어지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게 원피스 키워드예요. 네. 실제로 검색을 해보시면 원피스도 나오지만 뭐 나온다고요? 네, 만화 나오잖아요. 고무고무 원피스 만화, 그쵸? 그리고 대표 키워드가 나를 다 막 이렇게 책임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오산이에요. 클릭은 해서 들어오지만 나한테 구색력이 떨어진다면 고객은 나간다라는 게 정상적입니다. 정확한 키워드의 광고를 집행하시는 버릇을 조금 많이 기르셔야 됩니다. 내 상품의 최대 광고 비용이에요. 시장을 딱 보니까 1,000원을 투자했어요. 매출이 9,000원에서 11,000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거는 그냥 이렇게만 유지하고 있으면 되겠네 하고 있었는데 이제 슬슬 감질나기 시작하는 거죠. 한번 조금 무리해볼까 해서 2,000원을 투자하면 2만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되는 시장이구나. 3,000원을 투자합니다. 3만원이 나온 거죠. 돈 먹고 돈 먹기구나. 도박성을 이제 띄기 시작하세요. 점점. 나 4,000원을 투자했는데 3만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해요. 아, 오늘은 금요일이었으니까. 아, 오늘은 다들 놀러 갔겠지. 아, 오늘은 네, 뭐 날씨가 좋으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5,000원을 투자했어요. 또 3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하죠. 고객이 많이 없어졌나? 지마켓의 트래픽이 떨어졌나? 아니에요. 그냥 그 시장에 들어오는 인원이 고정적이기 때문에 저게 3,000원이 내 상품의 최대 광고 비용인 거예요. 더 이상 쓰면 안 되는 광고 비용인 거죠. 근데 무리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그냥 광고비만 줄줄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오래 이렇게 관찰하시다 보면 호그라드 1년을 겪고 그 다음 연도에 또 그 시장에 들어가 보시면 그 시장에서 하루에 들어가는 광고 비용이 눈에 보이세요. 핫팩 같은 경우에 12만 원이에요. 13만 원 이렇게.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굳이 뭐 그렇게 더 쓰지 않아도 되고 쓸 돈도 없고 쓸 영역도 별로 없어요. 네. 그냥 딱 12만 원 걸어 놓으면 알아도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부터 12만 원을 딱 투자해서 가는 사람과 이렇게 멀찌감치서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다가 들어가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광고 비용은 둘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보는 고객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판매량은요. 먼저 시작한 사람이 많겠죠. 그래서 인터넷 시장은 선등록 후보정입니다. 먼저 빨리 등록해서 먼저 빨리 시작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한 건이라도 전환수를 더 많이 하셔야 고객을 더 먼저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상위 노출이라는 게 좀 가능하십니다. 늦게 들어가시면 그만큼 네, 뒤에서 계속 있으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유입수 100클릭에 전환율 1%의 객단가 만원 해서 매출이 만원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전환율 2%예요. 뭐 바꾼 거예요? 딱 그냥 퍼센트 하나 바꾼 겁니다. 플러스 1 된 거죠. 한 명이 들어와서 만원의 결제만 해야 되는데 1.5가 된 거예요. 붙이는 핫팩 사러 들어왔다가 손 핫팩 사거나 아니면 발 핫팩을 하나를 더 사기 시작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구색 상품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환율 2% 되는 거 매출이 상승합니다. 상승했고요. 돈이 생겼잖아요. 뭐 할 수 있죠? 조금 더 소극적이었던 광고를 적극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사람 더 끌어들일 수 있는 뭐 상품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미끼가 됐든 사은품이 됐든 이런 것들을 추가하기 막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유입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면 매출이 또 성장합니다. 이게 전환율과 클릭률을 동시에 이렇게 맞춰서 올렸다라고 표현을 해요. 표현을 하는데 나중에는 멈춰요. 왜냐면 상품을 세트로 구성할 수 있고 추가 구성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그렇죠? 마켓의 정책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계가 딱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클릭은요. 마켓에 들어오는 인원이 고정돼 있다라 그랬죠. 그럼 내가 이걸 맥시멈으로 뽑아 먹을 수 있는 게 한도치가 됐으면 평행선을 그리기 시작하죠. 뭐 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아, 처음에 배우셨잖아요. 네, 매출이 정지됐다. 광고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사라졌다. 라고 하면 판매 채널의 이동, 카테고리의 이동, 상품의 다량성. 상품을 늘린다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 상품을 늘린다라는 게 이 코드 안에서 무작정 계속 무식하게 늘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계속 늘려요? 옵션 한 개도 있는데. 그쵸? 그럴 때 상품을 늘린다는 건 카테고리를 늘린다는 말도 똑같고요. 그쵸? 판매 채널 점핑하는 것도 똑같고 아예 다른 카테고리를 신규로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하나로 내가 계속해서 뭔가 이 사업체를 영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길어봤자 3년이에요. 네, 내가 그 아이템 잡고 첫 연도에 대박을 쳤어요. 두 번째 연도에 좀 힘드실 거고요. 세 번째 연도에 네, 전쟁이 일어나시는 겁니다. 네. 누가 돈 벌고 있는 건 귀신보다 더 먼저 하는 게 네, 경쟁사들이죠. 그쵸? 그래서 오래 갈 수 있는 판매는 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늘려가시는 영업은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네. 그게 또 판매를 하시는데 굉장히 재밌으실 거고.
수익률의 구조 중에 유입률, 전환율, 객단가 이렇게 있는데 유입률은 클릭, 광고와 그리고 홍보라고 해서 돈을 쓰거나 비용을 지불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뭐야? 네, 글 쓰는 거. 네, 샵 개념이 도입됐죠. 미니샵이. 미니샵 도입되면서 바이럴 교육을 이번에 미니샵 교육 1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때 또 이제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깊게는 못 해드리고 현재 추세 정도만 어떤 사례들이 나와 있고 글 쓰는 방법은 당연히 가르쳐 드리고요. 그런 정도에서 이제 샵 개념으로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요소를 가져가야 되는 시장이 이제 조금 됐어요. 네이버 샵엔 영향도 좀 있고요. 그리고 전환율 컨버전이라고 하는 상품의 구성, 필요한 상품과 컨텐츠를 제공해라. 컨텐츠. 개인 쇼핑몰에 가면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그죠? 사은품부터 해서 적립금부터 해서 또 뭐 있어요? 뭐 자기네들 나름대로 뭐 구제 모델이 썼던 겁니다. 싸게 드립니다. 뭐 이런 식. 그리고 조금 하자 제품입니다 하면서 또 싸게 주고요. 그리고 뭐 어버이날이나 성년의 날 그리고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때 뭐 주면서 막 계속 이벤트를 하죠. 자체 프로모션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안 하시면요, 매출이 오를 이유가 없죠. 계속 고정적인 광고만 하고 있는데 매출이 오른다? 이상한 거예요. 예. 뭔가 프로모션을 자체적으로 해결을 좀 하셔야 돼요. 아니면 MD를 만나시던가. 그래서 객단가, 캐시 크리에이티브라고 해서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거는 그냥 돈이 만들어진다. 예, 인데 상품의 개수, 필요한 상품을 많이 나열하라 입니다. 상품이 적으면요, 사실 체류 시간이 좀 떨어지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예. 상품이 너무 적으면, 예를 들어 뭐 이제 패딩 시즌은 지났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베스트 조끼, 패딩 조끼요. 패딩 조끼를 사러 누군가의 쇼핑몰에 들어갔어요. 페이지에 딱 들어갔는데 상품이 딱 10개인 거예요. 구매 욕구가 많이 생기세요? 보통 사람이 구매 욕구가 치솟는 분이 1분 30초가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 1분 30초 동안 10개의 상품으로 그 구매자를 잡을 수 있을까요? 잡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제가 생각했을 땐 50개 이상이셔야 돼요. 네. 보면은 한 개의 상품을 어떻게 하면 고급화시키고 좀 더 멋있게 보일 수 있을까? 고민인 거죠. 그쵸? 도대체 언제 찍어야 되고, 무슨 방에 찍어야 되고, 카메라 뭘 써야 되고, 어떤 표현을 가져갔을 때 고객이 좋아할까? 고급스럽고 빈티지한 느낌을 주는 걸 이 업체의 컨셉입니다. 약간 갈색 느낌. 그쵸? 이렇게 해서 사진을 딱 찍어갖고 꾸며내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배치 같은 거. 네. 그냥 갖다 놔도 왜 일부러 이런 데서 찍을까? 그리고 이런 상품은 왜 나열할까?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스스로가 스케치도 많이 하고 보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네. 일부러 좋은 데를 또 많이 다니고요. 그래서 좋은 것들 많이 보고 경험합니다. 그런 다음에 만들어낸 페이지들이에요. 보통은 이게 머니클립이에요. 그냥 매직 머니클립. 이런 바탕에 이것도 잘 찍은 사진이죠. 이거 촬영 잘 하신 거예요. 셀로판지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굉장히 잘 찍은 사진인데 그거를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트로 페이지. 지마켓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트로 페이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 인트로 페이지를 내가 작성할 때 고객이 딱 봤을 때 나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밑에를 보고 싶게끔 만드는 어떤 디자인적인 구성 요소나 이런 건 어느 것일까 고민해보는 거 좋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지금 오늘 광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만 전환 요소에 대한 이야기도 드린다고 그랬죠. 그렇죠? 뭔가 프로모션이 있고 이 상품의 고급화를 하기 위해선 발상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크게 많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포토샵 몇 번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상품의 개수와 그리고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는 건데, 탐앤래빗이라고 하는 개인 쇼핑몰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 보면은 보통 맨 위에 있는 게 베스트 아이템 이렇게 4개, 그리고 메인 신상품, 그리고 주간 베스트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금액별 사은품, 이제 컨텐츠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액별 사은품은 뭐를 얼마 사면 뭐, 양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양말 같은 경우 5켤레 사면 1켤레 더, 10켤레 사면 2켤레 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케이스 사면 뭐 줘요? 액정 필름 주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막 보면서 짜는 거죠. 고객이 한 사이클에선 도대체 이거 사고 뭐 사고, 이거 사면 뭘 필요로 할까를 보는데, 아, 이건 그냥 좀 괜찮구나. 이런 것들, 그런 거. 그리고 소셜 이벤트는 자체적으로 친 거죠. 자체적으로. 지마켓도 불가능한 거지만 몇 명이 모이면 싸진다 뭐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쵸? 안 되는데 그래도 기간을 아예 싹 다 정해놓고요.
딱이 3일만 하는데 그거를 날짜를 표시를 안 해놓으면요, 고객은 당연히 이제 거짓말인 걸 알아요. 예. 아니까 날짜를 정확하게 표시해주고 이때만 가격 할인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괜찮고요. 자체 프로모션 이야기고, 네, 주간 이벤트 요거는 좀 반대이긴 한데요. 탐앤래빗 같은 경우에 날짜 보시면 일주일 단위로요 계속해서 이벤트가 바뀌고 있어요. 이 이벤트 짜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더 이상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지속적인 이벤트는 오픈마켓에서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이벤트 괜찮아요. 언제까지 뭐를 계속해서 드립니다. 이런 거 괜찮죠. 필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네, 그런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카카오톡 입점인데요. 뭐 이거는 크게 설명은 드리지 않을게요. 카카오는 네, 대단한 시장이죠, 그렇죠? 네, 컨텐츠 킥 배송 이벤트 해서 주문하면 당일 배송합니다. 이런 거, 이런 이벤트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회원 등급제라고 해서 무슨 등급에선 등급까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개인 쇼핑몰에서 운영하는 프로모션, 컨텐츠라는 이야기예요. 후기 이벤트도 하잖아요. 오픈마켓 판매자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후기 이벤트죠. 네. 후기를 받으셔야 전환율도 많이 올라가실 거고 등수도 많이 올라가십니다. 후기 점수라는 게 있어서. 그리고 요거는 드레스라고 하는 이제 베스트인데요. 이건 이제 스타일란다예요. 스타일란다. 이게 기준이 작년 2월이에요. 작년 2월. 왜 다들 베스트 상품을 나열하는가? 보통 개인 쇼핑몰 한 개 카테고리에 300개의 상품을 넣나요? 300개의 상품. 그래서 총 카테고리 9개 카테고리 총 합치면 상품 개수가 약 1,500개 정도 됩니다. 1,500개에서 2,000개. 오픈마켓 판매자들 한 개 코드에 약 150개 상품 넣어놓죠. 우리 기준으로 해서 120에서 150개. 그럼 그 정도의 상품을 고객이 다 보고 기억할까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고객 편입니다. 가장 첫 번째. 왜 MD 추천이 있을까요? 소셜에 가면. 티켓모토 쿠팡 가면 MD 추천 이따만하게 달려있잖아요. 왜 달려있어요? 네, 일로 오라는 거예요. 네, 고객의 편입니다. 모르겠으면 이걸 골라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선택하기 주도권이 없는 보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주도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도권을 주도해 줄 수 있는 누군가는 필요하다는, 그게 보통 쇼핑몰의 MD죠. 그거를 누가 해주고 있는, MD가 해주고 고객은 그대로 따라갈 뿐이에요. 예. 주도권이 나는 있어. 난 그런 거 잘 보지 않아. 근데도 구매를 하는 건 또 다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다음 요소가 되겠죠. 그쵸? 미건 스타일이라고 하는 이제 오픈마켓 판매자인데, 이 판매자들 보면 개인 쇼핑몰에 이런 인트로 매거진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두 가지를 다 같이 하셔요. 오픈마켓이랑 개인 쇼핑몰이랑. 매거진 상단에 그냥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베스트 아이템 요겁니다. 네. 장미 원피스. 그러고 나서 리스팅은 이렇게 좀 꾸미시고요. 네. 보편적인 성향은 이 두 개를 이야기합니다. 두 개. 왜 남자 쇼핑몰에 가보시면요. 남자 쇼핑몰에 가보시면 최상단에 4개 이제 배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운데 2개가요. 겨울에도 뭐가 있냐면 그냥 쭉방티예요. 나그랑티라고 부르는 그냥 쭉방티 긴팔티예요. 예. 그게 11,000원의 무료 배송으로 스테디셀러 이렇게 붙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유니클로 히트텍이 대박 날까요?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장 기본 스타일, 이너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그게 있기 때문에 다른 게 팔리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다른 거 안 팔립니다. 그래서 가운데에서 기본 무지에서 스트라이프 뭐가 좀 특이하면서 달려야 되는 거겠죠? 그쵸? 이해되시나요? 이게 파생이에요. 파생 쭉쭉쭉 이렇게 해갖고 베스트 상품과 신상품 중앙에는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을 배치하고 그 이후에 좀 색깔이 튀는 거나 조금 소화하기 힘든 거나 유니크한 이런 상품들을 착 나열했을 때 고객은 잘 산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오픈마켓, G마켓 옥션에서 최상단에 뭔가를 걸어준다라고 하면 인트로 조금 멋있게 꾸며주시고요. 그쵸? 그 다음 베스트 상품 선택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신상품 나열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나오면 고객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내려가면서 이미 체류 시간은 잡힌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신상품을 좋아하는 사람,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 보편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 세일 상품 좋아하는 사람 4명이 다 잡히신 거예요. 그러면 체류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 다음에 상품 나오시는 거예요. 왜 모든 판매자가 그만큼의 길이에 그런 상품들을 갖다 놨을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이템마다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잘 판매되는 상품의 그 부분적인 레이아웃이 왜 저런 배열로 되어 있을까를 좀 많이 보셔야 돼요. 네, 벤치마킹은 그런 걸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사입 제품이라고 하는 전환율을 만들어주는 요소와 그리고 2배 성장을 하기 위해서 좀 더 고급스러운 상품과
누구와는 조금 비교되는 유니크한 상품을 내가 팔고 싶다라고 한다면 가장 첫 번째는 하셔야 되는 게 고정 매출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인 상품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판매자에 따른 뭐 ROI 기준해 갖고 평균 뭐 11% 마진 이렇게 조만간에 이베이 에듀에 내 판매가는 소비자가 결정한다는 제가 칼럼 하나 오늘 쓴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올라갈 건데 그 내용을 되게 길게 서술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이 얘기는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 처음에 시즌이 아닌 비시즌에는 ROI를 갖춰놓는 건 오히려 판매자가 탑 판매자가 날 따라오게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보통 가격을 좀 상향 조정을 해서 이렇게 형성을 해 놓으시죠. 형성을 해 놓으신 다음에 시즌이 이제 돌입하기 이전에 가격을 좀 수정하시게 되는데 1.3, 1.4, 1.5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오늘 쓴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순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 상품을 매입을 해놨잖아요. 매입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회전시키는 능력도 필요해요. 그죠? 회전시켜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는 마진도 좀 챙겨야 돼요. 이 세 가지 내가 이제 나한테 닥쳐져 있는 이 상황을 조금 탈피해야 되고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판매에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놓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회전율이에요. 회전율. 그냥 마진을 많이 보시려고 하면요, 회전을 못 가져가시죠. 당연히 못 가져가세요. 비교를 해봤을 때 내가 순위를 지키면서도 회전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어떤 상품이었으면 좋겠을까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치는 핫팩은 제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상품입니다. 근데 그거를 노마진으로 던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기준을 다 맞춰놓은 거예요. 순위도 지켜줄 수 있고 마진도 갖춰줄 수 있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던져주는 거죠. 그렇죠? 시즌 가면 다 같이 죽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판매하는 기술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수업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 클릭만 가져온다라고 해서 다 될 거다라고 했으면, 이 시장에 그게 다 될 거라고 했으면 광고를 정말 잘하거나 돈이 많은 사람이 이 시장 점령하고 있어야 돼요. 맞나요? 그렇죠? 다 점령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의류 시장이나 그리고 액세서리 시장 똑같고요. 그리고 핫팩 같은데 이런 데 가보면 한 명, 한두 명 아니면 아예 없거나요. 고정으로 알받고 있는 판매자가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1등부터 5등까지가 순위가 변동이 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5명이 다 잘 파니까요. 판매를 잘하니까. 근데 지금은 1등, 2등 외에 3등부터는 유동을 치면서 갈리죠. 그쵸? 그러면 나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야? 3등 아니면 2등. 그리고 1등까지도 춤을 추는 어떤 그런 순위가 변동되는 카테고리라면 나는 1등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 광고로 메꿔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객 분석부터 시작하시고 수요 시장 보신 다음에 거기에 알맞는 상품의 구성과 키워드 선정하시고, 그걸로 인한 광고, 이렇게 3박자가 잘 맞으시고 기능 이해까지, 오픈마켓 기능 이해까지 좀 되셨다면 매출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더 남들보다 분석적인 사장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